먼저 첫 번째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역사를 한번 보면요. 1989년 3월에 1000선을 넘어선 뒤에 18년 4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에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지 지금 13년 5개월 만에 코스피는 3000선을 뚫어내게 됐습니다. 정말 대기록을 세운 건데 월봉 흐름을 보면 정말 2000년대는 굉장히 지리한 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피다, 가두리 양시장이다 이러한 조롱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3000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에서는 계속 이 강세장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언제나 이런 의견은 나오잖아요. 네네네. 신중론은 전문가는 어느 쪽이세요? 더 갈 거예요. 갈진다 쪽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건 수학적으로 금융공학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건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종가까지 코스피 지수는 매월 기준 0.37%씩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 1월 종가 2069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종가가 2873포인트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지난 10년의 샘플 페리오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매월 0.56%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기존 대형주와 중형주는 결국에는 시장에 의해서 많이 그 가격과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지만 소형주는 개별적으로 많이 올랐고 대한민국이 흔히 말하기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할지언정 소형주의 기업 가치가 사실상 크게 올랐던 시기가 지난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월별 기준 매월 2.53%씩 올라갑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 네. 비록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기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2.53%씩 매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0년 동안 시장의 상승이 가장 컸던 소형주는 매월 2.0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과 함께 대형주와 중형주가 소폭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대형주는 잘 가는데 희한하게 소형주는 안 가는. 지수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경우를 분명히 봤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지난해 2.53%씩 매월 올라갔다고 했죠. 그게 만약 이어지게 되면은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코스피는 3,87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0.37%씩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는 3,42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제 생각에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고 네.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 흐름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저는 3,800포인트 정도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물론 갔다가 크게 움직이고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10년이잖아요. 이 1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 이 통계 결과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아마도 3,42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00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4,000포인트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점, 그 점 인지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 그리고 중형주 위주로 분명히 시장이 구성이 되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역시 대형주나 중형주, 업종으로 살펴보면 역시 4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IT 필수고요. 자동차, 전기차 쪽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올해 첫 거래일에 가장 핫했던 섹터, 종목, 현대차였습니다. 예. 연초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건 우리 이제 달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시장에 몸을 맡기십시오.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의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소형주는 조금 바라보지 마시고
고부가 가치 산업군을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전문가님은 3,400포인트 넘길 것이고 3,800포인트까지도 열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한 지난해 중순쯤부터 새빨간 스캔들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시장은 앞으로 더 좋을 거다. 항상 이제 그 포인트를 제시를 했던 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지금 너튜브 댓글에도 한 분이 이청원 전문가님이 코스피 2,300, 400 할 때 연말이면 7,800도 갈 거다. 3,000도 갈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네. 지금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적극 참고해야겠다라는 댓글이 저도 공감을 하는 댓글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잘 전망을 하시잖아요. 운입니다. 무슨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신 이청원 전문가님이 어쨌든 3,800포인트까지 좀 긍정적으로 또 열어두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대형주 또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와 IT 업종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앞으로 더 강세장을 기대를 해보시면서 자 그럼 다음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연이은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LG화학도 뭐 물적 분할 이후로 이래서 뭐 100만 원을 가겠냐, 왜 했냐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100만 원 선을 또 뚫어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 집값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겁고 더 오를까 싶은데 집값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잖아요. 대형주도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기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럼요.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주제가 저거잖아요. 10만 전자냐, 100만 원 화학이 둘 중에 뭐가 더 갈 것인가. 앵커님 생각에는 뭐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저는 10만 전자. 그래요? 저는 100만 화학인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3월 19일 저점을 기록한 코스피 시장이 지난해 종가까지 정확하게 99.62%가 올랐어요. 1,439.43포인트까지 떨어졌던 3월 19일의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2,873.4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동기간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이고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42,3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은 이후로 지난해 종가가 81,000원이었어요. 상승률이 91.48%가 나왔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23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82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358.26%가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난해 한 해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은 시장 상승률보다도 안 좋았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면 필연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해당 종목의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베타라고 하는 개수가 있어요.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지수에 대한 해당 종목의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삼성전자의 베타 같은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종가까지 0.89가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59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10년 동안 만약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베타 개수는 1 정도까지 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분명 삼성전자는 의외로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두 종목 삼성전자는 10만 원까지 가고 LG화학이 100만 원까지 간다라는 가정 아래 지난해 종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LG화학은 정확하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만 올라가면 되고 LG화학은 17만 6천원이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베타 개수를 가지고 지수를 한번 예측해보면 삼성전자는 대략 3,320포인트까지 올라가야지 10만 원이 되고요. LG화학은 3,045포인트까지 올라가면 1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 속도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LG화학이 먼저 1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록 최근 3개월 정도 동안은 삼성전자가 매우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속도는 조금 줄어든다 할지언정 지금 추세가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을 경우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가는 것보다 LG화학이 100만 원까지 가는 게 월등히 빠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LG화학 이 둘 중에 뭘 사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좋다면 가급적이면 둘 다 사셔가지고 가지고 가보세요.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은 두 종목 모두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둘 다 가지고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수포자라서 이 수학에는 굉장히 약한데 또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아주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민감도가 LG화학이 조금 더 지금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LG화학이 100만 화학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지만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대략 3,3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그래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아마 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두 종목 다 챙기는 게 좋지만 좀 빠른 상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LG화학이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슈를 통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고 어떤 섹터도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까지 오늘은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